올겨울 첫눈 대단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사고 예방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소식들로 가득했는데요. 주요 뉴스를 쏙쏙 모아 정리했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삼국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투, 적벽대전. 훗날 송나라 문인 소동파는 적벽을 보고 창의 일속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넓은 바다에 떠있는 좁쌀 한 톨이란 뜻인데요.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이 사라진 자연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창의 일속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뜻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지금 국민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자신의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위증교사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을 세세하게 뜯어봤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 중 일부는 이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이고 이 대표의 요청은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위증교사의 유무죄 판단에 가장 중요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증언을 요청했을 뿐 김 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았다고 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김일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 시장님 쪽 이게 어떤 입장이었는지 뭐 그런 거나 좀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화에서 나온 증언 요청은 이 대표에게 필요한 증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증인의 기억을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화 당시 김 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했다며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의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행위의 경우도 검사 사측 누명의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은입니다.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배우 정우성이 결혼을 안 하고도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른바 혼외자 논쟁이 뜨겁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 또 동거라는 가족의 모양도 늘고 있습니다. 정우성의 연애와 개인사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아기 울음소리가 귀하다는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비혼 출생아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도울지입니다. 배우 정우성은 모델 문가비가 SNS에 공개한 아이가 친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육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명 배우의 비혼 출산 인정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비혼 출산을 두고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내 혼외자 규모는 이미 10,000명을 넘어 지난해 전체 출생아 23만 명 중 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는 혼외자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4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이런 응답자 비중은 22%였는데 매년 증가해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춰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원금은 아이를 낳고 나서 부여가 돼요. 미혼으로 아이를 가지면 재택근무 더 어렵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출생 위기가 국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도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둔 상황.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비혼 출생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조직 내에 있는 여성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톡 등을 시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한없이 작아지는 말, 바로 공천입니다. 이 공천은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에 앞서 이름 석자, 벽보라도 붙이려면 공천 통과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선거 출발선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턱에 브로커가 개입했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부와 여당을 혼돈에 빠뜨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 측에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강 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강행 씨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오늘 구속 적부심에서 또 명 씨가 정치인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명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하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억울함,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억울함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의자 신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 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명 씨는 기존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명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에서 이틀 늘어난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제국주의 영국의 기틀을 마련한 엘리자베스 1세.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컸는데요. 이 그림 속 창백한 피부, 새빨간 입술은 당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의 대가는 컸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화장품 탓에 납과 수은 중독을 겪게 된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이 눈썹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이 흔한데 대부분의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눈썹과 입술 등에 반영구적으로 색을 입히는 반영구 화장이 대중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문신 이용자는 지난 2021년 기준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24개 제품 중 20개 제품에선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비소는 발열과 구토,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 물질로 지정한 유해 물질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2년부터 문신용 염료 관리 기준을 마련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8개 제품에선 이 기준을 초과하는 BIT, MIT 등 성분이 나왔습니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 제한 유해 물질 확대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수입, 제조, 판매사 측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판매를 중단하거나 품질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문신용 염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한 나라 오가는 관문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을 따라 운반되는 물건에, 로마 시대에는 항구를 통해 들여오는 물건에 세금을 매겼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수출입이 늘면서 나라 살림살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에서 이 관세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높은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를 반대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맞서고 있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경을 맞댄 동맹국에게까지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은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으로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re surrounded by the Pacific Ocean, the Atlantic Ocean, and two allies, Mexico and Canada. And the last thing we need to do is begin to screw up those relationships. 민주당은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냈습니다. 내년 1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새 임기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의 추수감사절 메시지는 정적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을 나라를 파괴하려고 노력한 집단, 극좌 미치광이라고 표현했고 그들의 생각과 정책이 끔찍히 나빴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발 관세 폭탄 위협을 받고 있는 멕시코는 중국 전기차 업체에 멕시코 투자에 거리를 두며 미국과 관세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